안녕하세요. KCB 빅데이터 사업부 박모경입니다. 지금부터 3사 데이터 감명 정보 결합을 통한 개인의 소비, 투자 성향 분석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분석 개요입니다. 분석 대상은 KCB, SKT, 신한카드 공통 고객이며 감명 결합된 3사의 1,500개 항목들을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분석 주제는 아파트 구매자 특성 분석, 선호 레저, 백화점 소비 분석, 코인, 부동산, 주식 투자 고객 특성을 분석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아파트 구매자 특성 분석입니다. 분석 기간은 19년 1분기부터 20년 4분기까지로 2년간이며 분석 기간 중 아파트 구매자 수가 가장 많은 20년 1분기를 기준으로 구매 유형별로 신규 구매자, 추가 구매자, 비구매자로 나누어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신규 구매자는 직전 분기인 19년 4분기 기준 무주택자 중에서 20년 1분기에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으로, 추가 구매자는 19년 4분기 기준 아파트를 기소유한 사람 중에서 20년 1분기에 아파트를 추가로 구매한 사람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20년 1분기 아파트 구매자 중에서 신규 구매자 비중은 30%이며 70%는 추가 구매자입니다. 먼저 KCB 정보를 사용하여 아파트 구매 유형별로 카드 소비 규모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19년 카드 사용액과 20년 카드 사용액을 비교하여 평균 카드 소비 증가율을 구해 보았습니다. 아파트 신규 및 추가 구매자가 비구매자에 비해서 카드 소비가 더 증가하였고, 특히 신규 구매자의 카드 소비 증가가 추가 구매자보다 더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신한카드 정보를 사용하여 업종별 카드 소비 규모 변화를 살펴보면 요식, 유흥, 교통 업종은 전년 대비 소비가 모두 감소하였으나 특히 아파트 신규 및 추가 구매자의 소비가 더 감소하였습니다. 대형 할인점, 가정생활 서비스, 전자상거래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는 아파트 신규 및 추가 구매자의 소비가 더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신규 구매자는 가전 가구 업종에서, 추가 구매자는 자동차 판매 업종에서 전년 대비 소비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아파트 구매자가 비구매자보다 카드 소비가 크게 증가함을 확인하였는데요. 아파트 구매자의 연령이나 신규 대출 여부가 총 소비 및 업종별 소비에 영향을 주었는지 추가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아파트 신규 구매자의 전년 대비 소비 증가율은 13%인데요. 이 중에서 특히 신규로 대출을 받은 30대의 소비 증가율이 22%로 가장 높았습니다. 업종별 소비도 가전 가구 업종에서 소비 증가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급 호텔, 제주도 관련 소비는 아파트 구매자, 비구매자 모두 전년 대비 소비가 감소하였는데요. 신규 대출을 받은 30대 신규 구매자에서만 특급 호텔과 제주도 관련 소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추가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신규 대출을 받은 30대 신규 구매자 중에 신혼부부가 많아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SKT의 부동산 관심도 정보를 사용하여 아파트 구매 시점과 관련이 있는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왼쪽 위 그래프는 20년 3분기, 아래 그래프는 20년 4분기에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들의 월별 부동산 주거 분야 관심도 변화입니다. 아파트를 구매한 직전 분기에 부동산 주거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주거 관심도의 변화를 아파트 구매 사전 징후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신한카드의 소비 정보를 사용해서 아파트 구매 시점과 관련이 있는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아파트 구매 분기를 포함하여 전후 5분기 내에서 업종별 카드 소비액 증감률을 구하였습니다. 여기서 증감률은 마이너스 2분기를 기준으로 한 증감률입니다. 대형 할인점, 가정생활 서비스, 전자상거래, 가전 가구 업종에서 아파트 구매 전후 분기에 소비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가전 가구의 증감률이 구매 분기에 200%까지 증가하여 그래프를 나누어 그렸습니다. 월별로 분석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사전 징후 활용이 명확해질 것으로 보이며 구매 분기에 소비가 증가가 가장 크지만
아파트 구매 직전 분기부터 가정가구 소비가 50% 이상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활용 방안입니다. 사전 징후와 가구 소득, 선호 방문지, 라이프 스테이지 등 3사 데이터를 결합하여 아파트 구매 예측 지수를 개발한다면 향후 아파트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사전에 선별하거나 또한 아파트 구매 이후 가전 가구 등 소비가 크게 증가하므로 인테리어, 가전제품 등 관련 소비가 크게 증가할 고객군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SKT의 선호 레저 방문 정보를 사용하여 소득 수준별로 레저 활동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 보았습니다. 맨 왼쪽이 소득 상위 10%인데요. 고소득자일수록 골프장의 방문 순위가 높고 소득이 낮아질수록 골프장 방문 순위가 낮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백화점 소비 금액과 백화점 방문 빈도, 소득 정보를 각각 결합하여 분석한 내용입니다. 왼쪽의 그래프는 백화점 방문 빈도별로 백화점 소비액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백화점 방문 빈도가 하인 고객보다 상인 고객이 연간 60만 원을 더 소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소득 등급별 비교인데요. 소득 10등급보다 소득 1등급인 고객이 백화점에서 연간 80만 원을 더 소비합니다. 이번에는 백화점 방문 빈도와 소득 등급을 모두 결합하여 고객을 분류해 보았습니다. 백화점 방문 빈도가 상이면서 소득 1, 2, 3등급과 방문 빈도는 중이면서 소득 1등급인 고객을 A등급으로 해서 총 4개의 등급으로 구분해 보면 A등급인 고객이 D등급보다 백화점 소비를 연간 110만 원 정도 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간단한 예이지만 이처럼 3, 4의 정보를 결합하여 활용하면 고객 분류를 보다 정교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인, 부동산, 주식 투자 고객의 특성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20년 기준 공통 고객 전체 중에서 9%의 고객이 코인 정보 사용자입니다. 왼쪽은 월별로 코인 정보 사용자의 관심도 변화이고 오른쪽은 사용자 수의 변화인데요. 여기서 관심도는 해당 월의 코인 정보 실행 일수입니다. 월별 코인 정보 사용자 관심도는 8월에 16.7로 급증하였고 사용자 수의 변화는 11월에 급증하였습니다. 따라서 코인 정보 관심도의 증가가 사용자 수 증가에 3개월 선행됨을 알 수 있습니다. 코인 정보 사용자 중 7개월 이상 사용한 사람을 주 사용자로 정의하여 코인 정보 주 사용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령대, 직업군, 소득, 라이프 스테이지별로 공통 고객 전체와 주 사용자의 구성비 차이를 비교하였는데요. 먼저 왼쪽 상단의 연령대 비교에서 30대의 구성비 차이가 13.6%로 가장 큰데요. 이 의미는 전체 고객의 30대 인구 비율은 19%이나 코인 정보 주 사용자의 30대 인구 비율은 34%로 그 차이가 14.6%라는 의미입니다. 연령은 30대, 소득 1등급에서 구성비 차이가 15%로 가장 크며 중소기업 종사자, 싱글 가구인 경우 주 사용자 비율이 높습니다. 아파트 정보 사용자 현황입니다. 공통 고객 전체 중에서 9%의 고객이 아파트 정보 사용자인데요. 왼쪽의 월별 아파트 정보 사용자의 관심도 변화는 6월과 7월에 급증하였습니다. 오른쪽의 사용자 수 변화도 동일 시점에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아파트 정보 주 사용자의 전체 대비 구성비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 30대와 소득 1등급의 구성비 차이가 20% 이상으로 가장 크고 특히 주택 구매 수요가 큰 신혼 및 영유아 자녀 가구에서 구성비 차이가 13%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식 정보 사용자 현황입니다. 공통 고객 중에서 34%의 고객이 주식 정보 사용자입니다. 왼쪽의 월별 주식 정보 사용자 관심도 변화를 보면 5월에 13.5로 급증하였고 오른쪽에 사용자 수 변화를 보면 1개월 뒤인 6월에 급증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식 정보 관심도 증가는 사용자 수 증가에 1개월 선행됨을 알 수 있습니다. 주식 정보 사용자의 전체 대비 구성비 차이를 살펴보면
소득 1등급에서 구성비 차이가 12%로 가장 크고 연령은 40대, 중소기업 종사자, 청소년 자녀 가구에서 주식 정보 주 사용자 구성비 차이가 가장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인, 아파트 주식 정보에 대해 주 사용자의 관심도 변화를 왼쪽은 소득 등급별로, 오른쪽은 라이프 스테이지별 비교해 보았습니다. 선이 굵을수록 고객 수가 많다는 의미인데요. 왼쪽에 소득 등급별 관심도 변화를 보면 진한 녹색 선인 소득 1등급 고객이 코인, 아파트, 주식 모두에 대해 관심도가 가장 높습니다. 특히 주식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더 민감하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라이프 스테이지별 관심도 변화입니다. 코인과 주식은 청소년 자녀 가구 고객이, 아파트는 싱글과 신혼 및 영유아 가구에서 관심도가 가장 높습니다. 활용 방안입니다. 주식 정보 관심도가 사용자 수 변화에 선행하는데요. 이런 선행 지수를 모니터링 한다면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한 타겟 선정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헤비 유저라고 할 수 있는 주식 정보 주 사용자는 전체 고객의 10% 수준인데요. 대기업 종사자이면서 소득 1등급이고 싱글인 20대로 필터링을 하면 주 사용자의 비율이 27%로 상승합니다. 반대로 중소기업 종사자이면서 소득 7등급으로 필터링을 하면 주 사용자 비율이 7%로 낮아집니다. 3사의 정보를 결합하여 잠재 고객 등급을 만든다면 집중해야 할 타겟 대상을 선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분석한 결과를 요약해보면 아파트 신규 구매자가 추가 구매자보다 소비 증가가 더 크며 특히 아파트 신규 구매자 중 신규 대출한 30대에서 소비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소득과 백화점 방문 빈도를 각각 사용하는 것보다 이 업종 간 정보를 결합했을 때 고객군을 보다 정교하게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고소득자는 코인, 아파트, 주식 모두에 관심도가 가장 높고 특히 주식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더 민감하게 관심도가 변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사점입니다. 3사 가명 데이터 결합을 통하여 각사 데이터를 개별 분석하는 것보다 분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아파트, 자동차 구매와 같이 특정 이벤트에 대한 구매 시점을 예측하거나 보다 정교한 고객 세분화 등 3사 데이터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